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면책 절차 2에 이희수 변호사님이 이제 법무사 협회의 법무사님들 상대로 강의한 거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제도하고 면책 절차만 남았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 사법연수원에서 연수한 자료를 갖고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제도는 워낙 많이 다루어서 크게 할 건 없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의미로 가볍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상속 파산 제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는 상속을 계기로 세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재생법은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즉 상속재산 그 자체가 채무자가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건 번호를 이제 같이 부여하면서 하단만 있고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이 되죠. 이제 채무자, 상속인은 신청인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 자체가 채무자가 되고요. 상속재산 자체는 원래 권리의무의 객체이고 파산자를 관념하기 위한 어려운 점에서 특수하지만 특별히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도 할 수 있고요. 유증을 받은 자도 할 수 있고 상속인이 가장 많죠. 거의 그 다음에 상속재산 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재산 관리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다가 상속재산 수계 소송의 어려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초창기 한 2000년대 초반에 막 1순위 포기하고 2순위 포기하고 3순위 포기하고 사실조회하고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수계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한 번만 수계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해서 그 관리인을 선임한 다음에 이제 소송 수계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재산 관리인도 예전에 이제 윤규상 변호사님이 상속재산 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한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관제인 간담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죠.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은 민법 998조의 2의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규정과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면 상속재산이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가 납부한 예납금도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저도 지금 상속재산 파산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관제인도. 또한 상속재산 파산은 일반 파산 사건과 달리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속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전체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상속인 등이 자신이 고유재산에서 출연한 예납금을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신청인이 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송달료. 그렇죠?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가 납부한 인지송달료도 재단채권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청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경우나 피상속인이 인지송달료를 부담한 것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권자에게 반환할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신청권자가 납부한 인지송달료. 그 다음에 장례비용.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소명이 안 되면 이 표에 의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재단 총액이 2천만원 이하면 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요. 2천에서 5천은 300, 5천에서 1억은 500, 1억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제가 지금 상속재산 파산 배당하는 게 1040만원인가 어제 이제 8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이제 15인 끝나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예금하고 보험 희약환급금 한 10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망인이 상속인이 장례비용 좀 인정해달라고 계속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지송달료도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예납금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해주면 한 300 정도, 한 200, 한 50, 300 정도를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류 금지 및 면제 재산. 이것도 많이 다뤘죠. 이제 핵심 취지는 결국, 저도 지금 2건이 들어가 있는데, 다 그 4천만 원하고 4,500인가? 하나는 서울, 하나는 성남인가? 그런데 아마 이거 다 인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망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망인과 같이 살던, 이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압류 금지 및 면제 재산을 이제 준용하자. 적용이 이제 지금 현재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기간,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제 일반 파산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고 상속재산 파산은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특별 한정 승인도 폭넓게 상속재산 파산을 서울에서 한부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수 변호사님이 이제 일본 현행 파산법 이제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력, 그죠? 예.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서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제도로 하고 비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진 권리와 상속인이 비상속인에 가진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서가 있는 때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채무자회생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신청만 해도 한정승인 효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한정승인에는 이제 공고제도도 있고 그 차단효가 있다 그러죠. 모르는 채권자가 등장했을 때 그 공고에 의해서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제도가 상속재산 파산에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안개 속이죠. 또 어떤 채무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신청 대리인들은 안정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권하고 요즘은 이제 빨리 해주죠. 한 일주일에서 2주, 길어야 3주, 3일 만에 해주는 법원도 봤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시고 공고하고 신문에 요즘 한 7만 원, 그죠? 공고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청산할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곧이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걸 그런 수순을 밟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사망, 파산 신청 또는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사망 재산이 있으면은 이제 상속재산 파산으로 변해서 이제 환가가 진행되죠. 보면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사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렇죠? 그러나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선고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선고 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사망이 되면 이제 상속인을 파악한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을 이제 상대로 절차 속행을 명하는데 이거 사실 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하하죠. 선고 후에 채무자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으로 해서 이제 파산 절차는 진행되고 면책 절차는 종국 처리하죠.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신청 대리나 일반인들 입장에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 상속재산 파산 실무 준칙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수원이나 부산도 아마 이제 좀 수원은 아마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8월 1일인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요지는 장례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제동 규모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준다.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천만 원까지는 200만 원 인정해주고 2천에서 5천은 300.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은 500. 1억 원 초과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 신청인이, 상속인이 낸 인지송달 예납금, 재단 채권도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망인과 같이 살던, 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그 주거용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을 유추준용하여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건 아마 이제 전국적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그건 뭐 특별 한정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파산 선고가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는 뭐 일반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 가리지 않고 상속재산 파산을 선고를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서울해생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까지가 이제 200만 원 인정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200만 원 이하면 뭐 장례비에 충당하는 걸로 봐서 상속재산 파산을 200만 원이라면 이제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 정도 있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다 이제 중고차까지 있다. 중고차가 한 4, 500 나간다. 이럴 땐 애매하죠. 비용을 들여서. 상속재산 파산은 예납금은 이제 법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로만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특별히 증액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 외에는. 왜냐면 상속재산 파산이 오히려 재단이 형성되면 거기서 관제인이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납금 자체를 올리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유념해 두면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뭐 확립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4단동인가? 204단동인가요? 214단동에서 204단동이군요. 상속재산 전담 재판부도 있죠. 그래서 뭐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그렇게 거의 이제 제도가 6개월 이상 시행됐고, 이제 1년 정도 시행되면 뭔가 이제 문제점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예금이나 증권, 예금 같은 경우는 채무자 상속인한테 시키죠. 은행 다니면서.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은행이 한 10군데 되면 다 다녀야 되죠. 근데 앞으로는 뭔가 제도가 확립돼야 될 것 같아요. 관제인 사무실에서 상속인 부려먹지 말고 공문을 보내서 선임증하고 선임 결정문을 딱 첨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해제하면 업무용 통장으로 상속 통장, 그러니까 법원의 현금 곡감을 보관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저번에 증권 같은 경우는 그때 삼성증권 남대문 쪽인가요? 그때 그 대한상공회의소 그 사대문 광화문 쪽에 있죠.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라 그래서 그거는 채무자 보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 상속인 보냈더니 안 돼서 뭐 금액이 워낙 크고 1억 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증권이요. 미국 증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신중하기 위해서 관제인이 직접 오라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뭐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송금하고, 뭐 그 절차를 밟는데, 어차피 이제 증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한정승인이죠. 한정승인 상속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출석 의무도 면제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상속인은
자료만 잘 제출하고 오직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유출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흔적만 찾아서 부인권 소송 여부만 검토하면 되지, 사실은 상속인 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할 의무가 없죠.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출석 의무도 면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금융기관에 보내는 게 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관제인이 다 다니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서 우리 국세 교부 청구하면 어떡합니까? 잘 오죠? 교부 청구하면. 선임 결정문하고 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결정문하고 관제인 선임증 딱 보내면 이 채무자에 대한 어떤 국세 교부 청구해라. 지방세 교부 청구해라. 건강보험공단, 뭐 도봉지사 교부 청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돈 받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마찬가지로 돈 주는 것도 관제인 사무실에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확인이 되면. 뭐 직접 오라가라 하고, 그쵸? 시간 필요가 있을까?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향후에 실무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